안녕하세요.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 오늘 4월 11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또 뭐 4개월 만에 우리 시장은 2,500을 돌파하고 그 2,500의 돌파가 또 반도체였어요. 보니까. 어젯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하루 쉬고 시장이 열렸더니 8%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느냐, 그죠? 뭐 경기 상황이 둔화되고 여러 가지 이번에 은행 문제도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에 뭐 우리는 주식은 쌀 때 사는 거고, 그죠? 비싸면 파는 건데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우려들 하시는데,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소비자 서베이를 한다면서요? 예, 한 달마다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서베이 결과에 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있고요, 신용도 있고 주택 가격도 있고 향후 고용도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 이제 가계 재정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는 심리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예. 그거에 이제 맞춰서 연준의 파월 의장도 항상 강조하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심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이런 그 정량에 대한 수치도 있지만 서베이에 의한 기대 인플레이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 뉴욕 연방 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아까 남궁재원님이 얘기했듯이 3월에 이 수치가 조금 올라가서 조금 좀 의아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3월에는 은행 사태도 있고 각종 기대 심리가 좀 안 좋아서 꺾일 걸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올랐는데 그 면면을 좀 살펴보면은 오른 이유가 또 명확하지 않아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년 인플레이션 보시면은 4.7% 나왔는데 0.5%포인트 상승으로 됐는데, 이 부분이 2022년 10월 이후에 첫 상승을 한 거라고 그래요. 계속 이제 꺾이고 있다가 상승을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그 3월에 올라갔는데 이 올라간 이유가 다른 품목들 보니까 가솔린이나 렌트나 식료품, 의료비 이런 것들은 하락을 했는데 올라간 품목이 대학 등록금으로 올라갔다, 이런 코멘트를 썼는데 대학 등록금이 그렇게 물가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건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저한테는 좀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렇습니까? 저도 아까 대학 등록금이 올라간다라고 돼 있길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미국에서 애를 2명이나 대학을 보내고 있어가지고 아니 1년 후, 이게 1년 후 인플레이션이죠. 1년 후에 대학 등록금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들은 이번 5월달에 졸업하고 저희 딸은 내년 5월달에 6월달에 졸업하기 때문에 1년 후에 상승하면 그나마 괜찮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특이해서 어쨌든 3월에 조사한 1년 후 인플레이션은 0.5%포인트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곧 그 CPI하고 그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뭐 가솔린이나 렌트나 식료품, 의료비 이런 주요 품목은 하락한 걸로 나와서 CPI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수치는 5.1% 뭐 이렇게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 나오죠? 내일 나옵니다. 그리고 14일 날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3년 후 인플레이션은 0.1%포인트 올라서 2.8%, 그리고 5년 후 인플레이션은 마이너스 0.1%포인트 내려서 2.5%를 로 집계가 됐는데, 그 단기적으로는 조금 튀었는데 장기적으로는 뭐 큰 변화는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주택 가격은 최근에
보면은 그 차트 한 중간 네 번째 보시면 이제 계속 빠지다가 1.8%가 지난달에 오를 거로 사람들이 예상을 했어요. 12개월 평균이 이게 3% 정도인데 아직 그 장기 평균에는 그 못 미치는 숫자라서 주택 가격은 계속 둔화되다가 약간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걸로 사람들이 예상을 했고요. 1년 후 실업률은 실업률이 현재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40.7%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실업률은 3.5%잖아요. 근데 질문을 뭐 1년 후 실업률이 얼마가 될 것 같냐라고 하지 않고 1년 후 실업률이 현재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얼마가 될 것 같냐라고 했는데 이 40.7%인데 이게 지난 그 2월 대비 1.3%포인트 올라간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살짝 좀 실업률이 증가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계 재정, 하우스홀드 파이낸스인데 쉽게 말해서 가계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소득이 3.3%가 향후 1년 후에 올라 있을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2월 대비 0.1%포인트 오를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그나마 상당히 견조할 거로 보고 있고 소비 역시 5.7%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2월 대비 0.1%포인트 올라가는 거로 예상을 해서 이거는 2022년 10월 이후 첫 상승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인플레이션은 올랐는데 소비나 소득 역시 같이 오르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이 그 상황으로 보면은 그 인플레의 그 요인 자체가 공급 요인보다는 수요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신용은 그 3월에 어떤 사태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1년 전에 비해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연체율은 역시 향후 3개월간 최소한의 부채 상환을 못할 가능성을 10.9%로 봤습니다. 이게 2월 대비 0.3%포인트 올라가는 거로 봤는데 12개월 평균이 11.4%라서 그렇게 뭐 그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축 예금 금리가 12개월 후에 오를 가능성은 32.9%. 이게 0.7%포인트 2월보다 올라간 수치라고 하고요. 가계의 재정 상태가 에 대해서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고 1년 후에도 역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1년 후에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예상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계별로 보면은 3월에 일이 있긴 했었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주식시장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미국 주식이 12개월 후에 지금보다 상승해 있을 가능성은 35.0%로 보고 있고 2월에 비해서 1.4%포인트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들을 보면은 대충 단기에는 약간 좀 신용이나 이런 쪽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지만 장기로는 좋은 상황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약간 낙관론은 좀 줄어든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는 심리다인데 예. 이번 설베이에서 어떤 좀 심리의 변화가 보이나라고 해서 봤는데 예. 좀 뭐 크게 뭐 변한 건 없어요. 예, 변한 건 없고 예. 단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항상 대중들의 기대치랑 거꾸로 가는 거니까 예. 오히려 올날 12개월 후에 지금보다 상승해 있을 가능성을 오히려 낮게 보는 게 예. 오히려 주식 시장 상황에는 오히려 나중에 기폭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이 여전히 좀 높은 거라 예. 이런 것들 감안을 해보면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많기는 한데 주식시장. 예. 근데 이게 서베이가 소비자 서베이죠. 예, 소비자 서베이. 3월 달에 은행 사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답변들이 보면 너무 좀 캄하다. 예, 캄하게 나왔고요. 그런 느낌. 단지 신용만 약간 좀 영향을 받은 느낌, 그런 느낌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은행들이 소비자한테 대출해주는 그 대출 태도, 대출 네. 기준에 따라서 대출 추이가 대출액 자체가 달라질 텐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금요일 날 은행들의 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는 은행들이 이제 투자은행보다는 상업은행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한번 가늠을 해볼 겸해서 실제로 은행들이 최근에 소비자들한테 대출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지, 왜냐하면 위에서 이제 신용 자체가 좀 위축되고 있다라는 네. 그런 응답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조금 소비자 신용이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침체로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약간 둔화되고 있고 향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이거는 은행들의 소비자 대출 이 부분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연준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3월 29일자가 가장 최신 자료고요. 은행들의 소비자 대출 추이를 신용카드나 기타 대출이나 오토론이나 뭐 이런 쪽으로 나눠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항목이 거기 이제 보면은 컨슈머 론 쪽인데, 이게 전체 합산이고요. 그 전체 합산이라는 게 신용카드 대출이나 자동차, 뭐 의료비 대출, 뭐 오토론 대출,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얘기한 건데, 이게 3월 29일자를 보면은 YOY로 8.6%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보면은 약간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2022년 상반기 뭐 요쯤 하더라도 이제 한 12%가 좀 넘는 12.5%가 넘는 수준이었는데, 그 뒤 쭉 그 좀 둔화되다가 지금 8.6%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신용카드 대출은 15.2%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역시 한때 17%, 18% 수준까지 가다가 15.2% 수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기타 대출 추이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자동차하고 주택개조하고 의료비 대출 쪽인데, 이쪽이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2% 정도를 YOY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진폭이 좀 큰데 2022년 상반기에 10% 이상, 11% 이상 갔던 그 대출 증가율이 2.2%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소비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쪽 예. 오토론 추이를 보니까 이 부분은 3월 29일 현재로 YOY로 보면은 마이너스 0.3%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마이너스가 들어갔네요. 예. 오. 그래서 지금 자동차 판매 대수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3월 14일 날 나오는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이 부분이 실제로 자동차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은 이제 경제나 주식시장 모두 예. 이 대출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 뭐 소비도 다 대출이고, 예. 물론 100% 다 대출은 아니지만 예.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도 보니까 학교도 그 스쿨 에듀케이션 론 받아가지고 예. 다니고, 예. 그죠? 자동차 오토 론 받아서 사고, 예. 집은 30년 모기지 론 받아서 사고. 예.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야,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부채로 살고 있구나, 뭐 예.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예.
예, 거기다가 우리가 그 마진 뎁 트레이딩도 예. 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한 예. 1200조 예. 뭐 가까운 그런 신용 투자를 또 하고 있었던 걸 보면서 야, 전부 다 대출인데 그 대출을 용이하냐 아니하냐가 일단은 금리, 페드의 예. 금리고 그다음에 페드의 규제인데 예. 지금 더드 프랭크법을 소위 말해서 더드 프랭크법을 더 강화하겠다. 예. 그래서 500억 달러까지 해놨던 걸 예. 1000억 달러로 예. 그죠. 그런 거 이제 규제를 높이겠다. 예. 그런 거 보면 약간 그 아까 여기 설베이에서 예. 1년 후에 대출을 돈을 빌리기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예.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면 소비나 투자가 약간 위축되긴 하겠어요 보니까. 예. 그것도 이제 뭐 아이템별로 차별화되고 또 기업별로 차별화 될 텐데 전체 그 유동성 그러니까 M2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 대출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죠. 머니 멀티플라이어 뭐라고 하죠? 예. 신용 승수. 승수. 그렇죠. 그 신용 화폐 승수, 승수? 화폐 승수. 네. 화폐 승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낮아지게 되면 M2 자체가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유동성이 위축이 되고 증시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좀 증시 전반적으로 약간 좀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상업은행들하고 투자은행으로 굳이 나눠봤는데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이 은행들이 뭐 그 투자은행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하고 같이 그 있는 은행들의 주가를 보면은 연초를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예. 대체로 그 S&P 500이 한 7, 8% 올랐잖아요. 예. 연초 이후에 나스닥은 뭐 더 많이 올랐지만 대체로 최근에 은행 사태도 있고 그래서 슬로우한 편이에요. 주가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 근데 이런 어떤 신용 축소나 이런 것 대출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지금 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자체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예. 이익 자체의 모멘텀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 이제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상업은행은 없고 거의 이제 상업은행 부분 미미하고 투자은행 부분만 있는 그 미국 은행들을 꼽아보라면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나 블랙락 같은 이제 자산운용사를 볼 수가 있는데 대체로 요 은행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금융 쪽에 영향을 받아서 슬로우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땐 굳이 뭐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투자은행 쪽이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은행주들 대거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숫자들하고 코멘트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뭐 주가가 뭐 다른 섹터에 비해서 많이 눌려 있거나 일부 상당히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긴 한데 아직은 좀 호셔스하게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 대출에 또 바로 대출 성장이 은행주의 성장이니까 그죠? 예.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대출 성장이 지금 이 금리 수준에서 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죠? 큰 폭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리고 전체 산업 전반적으로도 보니까 대출이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경기에는 영향을 줄 것 같고 반면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2,500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반도체인데 예. 반도체는 오히려 경기가 좀 어려워져서 감산을 한다는 얘기가 할 때부터 주가가 예. 그동안에 올라갔던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렇게 반복되고 오히려 반도체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또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하면서 실적이 제일 잘 나왔던 해가 보면 항상 주가가 안 좋았던 거. 예, 그런 거 감안을 하면 오히려 대출이 힘들어서
캐파 증설이라든지 투자를 못하면 오히려 또 주가가 올라가는 예. 네, 그런 성향이 반도체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도 그런 성격을 가진 섹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섹터별로 잘 선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듯이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 발표를 한 이후에 계속 D램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 하루에 2번씩 나오잖아요. 네. 그걸 좀 살펴보니까 그 가격 하락세가 멈췄더라고요. 오, 그래요? 예, 벌써 좀 구매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EQ도 한 10% 정도 문의사 빠지는 걸로 예, 봤었죠. 맞추는 걸로 전망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그게 좀 완화될 걸로 이제 지표가 좀 바뀌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감산 발표까지 있어서 이제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그 디램을 갖다 써야 되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보면 좀 고민이 되겠어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지금 재고가 많을 때 이 싼 가격에 확보를 해야 되느냐, 예. 좀 더 지켜봐야 되느냐, 그런 구분에서 야 지켜보고 있다가 예. 잘못하면 비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면서 재고가 좀 빨리 소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예. 고맙습니다.